이번 시간에는 소자본 창업기업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소자본 창업기업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소자본 창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스몰 캐피탈 파운데이션,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적은 규모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일반적 형태의 사업 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조업에서부터 도소매,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소자본 창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자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소상공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기업 중에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을 하는 표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가 그럼 다 10인 미만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하고 있고요.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는 5인 미만 사업자들을 우리가 소상공인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우리 왜 5인 미만 영세 사업자 이런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소매와 함께 우리들이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을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한 사업자들을 우리가 자영업자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5인 미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소자본 창업기업의 특성 및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자본 창업기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회사가 커지거나 또 폐업하거나 또 새로운 업종으로 변환되거나 이런 것들이 플럭체이션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고 근육질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겠죠. 또 아직 시작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경영과 가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 생업적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창업주는 어떤 기업의 확대 성장보다는 어떤 생활 유지, 안정, 그리고 어떤 보람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등 스스로 생활에 충실하려는 생활 충족의 욕구가 강한 편으로 많이 이루어진 편이죠. 또 이름에서 일컬어지듯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개인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발전이나 쇠퇴가 어떤 개인의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영의 불안정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갖고 있죠. 또 소자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 밀착되어 있는 특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본 창업기업을 통해서 이제 큰 대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단점만으로는 할 수 없겠죠. 그죠?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자본 창업기업의 장점으로서는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나 경기 변동과 같은 경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 의류, 신발, 장신구 등과 같이 개인의 기호나 유행 변화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되고 또 어떤 실제로 한정된 수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어려운 제조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맞춤형이라든지 또 사례로 나왔지만 뭐 여성 의류, 신발, 장신구 등 또 수제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봉제품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수작업하고 미싱 또는 뜨개질 등 또 미술 공예품 등과 같이 생산 방법을 기계화하기 어렵거나 노동 집약적인 제품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적은 제품일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뭐 이런 것뿐만은 아닌데, 그래서 어떤 기술보다는 노동 집약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제일 큰 단점이 바로 이렇게 생산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인적인 기술과 노하우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근대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종업원의 전문화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능률이라는 단어, 효율적인 이런 기업 경영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겠네요. 그죠? 물론 잘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체계성은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지다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업 자본이 적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 시 불리하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트를 가게 되면 대량 구입했을 때 서비스 할인이 되잖아요. 가까이 설 추석 인근에 가게 되면 뭐 2개 사면 하나 더 준다든지 10 플러스 1, 편의점에 가도 2 플러스 1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많이 사면 그만큼 할인이 되겠지만 이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그런 유리한 점이 적을 수 있다는 거. 또 시장의 경쟁력이 큰 기존 기업에 비해서 약할 수 있다. 또 신용도가 아직 불안정하거나 안정화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이나 판매 활동 등에서는 불리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이다 하지만 또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인다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단점이고 이것을 이제 극복해서 확대 내가야 될 것이 우리들의 소기업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소규모 창업 점포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서비스가 소규모 점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소규모의 대표적인 아까 뜨개질, 소규모 이런 봉제업 경우에도 제품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에 따르는 서비스도 함께 좌우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또 소규모 점포는 시간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겠죠. 가정에서 또는 직장과 가게를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세 번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지역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과 화합하는 부분이 또 필수적일 수 있죠. 그죠? 또 수동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기보다는 주변 경기라든지 점포의 어떤 상권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점포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 결정론이고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점포를 정할 때 그래서 입지를 더 신경 쓰고 또 사람은 누굴 뽑아야 될지 단순히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한 명을 뽑을 때도 얼만큼 고퀄리티 있는 것을 중요시해야 될 것인지는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자본 창업기업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으로 우리 이제 경제적인 도움을 주니까 생활 충족의 기능이 크겠죠. 또 지역과 연계되어 있다면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능. 또 대기업에 대한 관련 수급이랄까요.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할 수도 있고 정보 관련 등 어떤 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고 또 여러 고용을 흡수하는 기능으로서 그 경제활동의 인큐베이터로서의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으로서는 여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지고 문화적인 활동도 늘어날 수 있음으로써 자기 실현이 가능하고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공하는 요건을 보려면 다른 기업들이 실패한 이유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한 이유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요인들.
또 직원 관리나 또 유능한 인재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아무리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과다 경쟁이 있으면 규모의 경제성을 결여되게 되는 것이었겠죠. 그죠? 또 일부지만 이제 정부의 규제의 대상이 되거나 또 다른 부분에서 재정난이 됐을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패했던 다른 기업들의 예를 타산지수로 삼는다면 우리가 소자본 창업을 성공하려면 철저한 창업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철저하다는 것은 이러한 실패 요인들을 내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시고요. 또 창업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을 한번 해봄으로써 최적의 사업 아이템을 구체화하고 사업장도 선정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의 규제 반대로 창업 지원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준비되면 좋겠죠. 소자본 창업의 10가지 원칙을 제가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빚으로 창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데 더 너무 많은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러한 것이 무리한 투자라고 하잖아요. 경험이 없는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합니다. 두 번째, 사업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요. 마진율이 높을수록 경쟁자는 더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즉, 특히나 예비 창업자들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내 아이템이 최고의 아이템을 생각하다 보면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신 있고 잘 아는 업종으로 창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십시오. 하지만 결단은 빠를수록 좋죠. 고민은 심사숙고하되 결단은 빨리. 다섯 번째,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혼자서 망하고 사업을 끝낼 시점을 결정해야지 이게 확대돼서 가족, 또 친구 이런 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가족의 동의와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야 됩니다. 목표 고객을 정해놓고 창업을 시도하시고요. 여덟 번째, 고객의 의식 구조와 행동 양식을 파악하고 창업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되면 성장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마지막에 인간관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인맥은 곧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소자본 창업기업의 방향 설정은 시대의 트렌드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고객의 진화하는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추적하셔야 됩니다. 틈새 시장에서는 비용 대비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승부하시고, 창업 단계부터 전략적인 장수하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잊지 마시고 어떤 방향을 세울 때 트렌드, 또 라이프 스타일, 가치, 브랜드 파워, 이것을 통해서 소자본을 기업을 통하는 확대 전략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결론 짓는다면, 먼저 심리적 특성으로서 성취 동기가 크고 위험 감수 성향을 가지면서도 리스크를 안고도 모호함에 대한 인내 성향을 갖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리적 안정성을 갖춘 후에 행위적으로는 창업의 동기, 또 리더십, 신뢰성, 또 실패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노력 등을 경험치로, 또 간접적인 경험치로 통해서라도 충분히 행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러한 배경 및 지식에서는 꼭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렵거나 나이가 많다 해서 또 뭐 남성과 여성의 차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학력이 높다고 해서 전공을 전공했다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죠. 또 창업을 오래 했다는 것이 반드시 또 유리한 것만 아니죠. 그리고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험이 없다는 것은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성취할 수 있다는 어떤 나만의 어떤
자긍심이 또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식의 정도는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꼭 학력이 높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창업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 세 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간 그 리더십의 근천이 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분들이 성공 창업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